크게 이제 두 장으로 제가 파트를 나눴고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제가 오픈 AI에 있는 달리로 만든 교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제가 생성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생성형 AI와 교육에서의 기회 이런 주제를 만들었고요. 뒤쪽의 두 번째 파트는 실제 교육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런 주제로 가지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챗GPT 뭐 이제 너무나 잘 아시죠? 챗GPT랑 하면 이제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사이티에서는 개념이나 배경을 이해하는 힘이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마치 인간과 대화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복잡한 대화가 가능한 컨버세이셔널 AI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가 헐루시네이션, 톡식 이런 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래서 100% 믿을 수 없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육이라는 키워드를 담게 되면은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은 선생님께 할 수 없는 아주 캐주얼한 질문을 AI한테 자연스럽게 질문하고 답도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심지어는 이제 대화 형식으로 얻을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뭐 학교 현장에서 늘 겪는 거지만 사람과 대화하듯이 뭐 독후감을 얻는다든지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이런 형태를 저희가 교육 현장에서 바라보는 챗GPT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약간의 연대기를 말씀드릴 예정인데, 일단은 챗GPT가 맨 왼쪽에 보시면은 2022년 11월 30일 날 릴리즈가 됐고요. 릴리즈가 된 지 딱 한 달 만에 그 스탠포드 유니버시티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기말고사 기간 동안에 어떤 형태로든 이 챗GPT를 활용해서 뭐 보고서를 쓴다든지 하는 이런 거를 활용을 권장했고요. 여기에 약 17% 정도의 학생들이 서베이에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대략 뭐 5% 이상의 학생들이 챗GPT한테 프롬프팅을 던지고 그걸 그대로 보고서로 제출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고, 한 60%의 학생들은 브레인스토밍, 그 다음에 아이디에이션 이런 용도로 활용을 했다. 이게 현재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챗GPT의 일반적인 유세이지라고 봐도 크게 다름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는 그 11월 30일에 챗GPT가 론칭되자마자 그 다음 달에 그 미국의 그 유명한 그 저널리즘입니다. 디 애틀랜틱에서 컬리지 에세이스 데이드 이런 주제로 기사를 실었습니다. 딱 이런 내용이죠. 정말 글은 잘 씁니다. 챗GPT가 나오기 한 1년 전쯤에 GPT 3.0이 배포됐었는데, 그 당시에 그 GPT가 작성한 논문 또는 기사 이런 거를 가지고서 일반인한테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더니 5대5의 확률로 이게 사람이 쓴 건지 기계가 쓴 건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완벽한 논술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뒤에 론칭되자마자 더 애틀랜타기 이런 정도의 능력을 가진 챗GPT가 나타나서 앞으로 대학에서 에세이 쓰는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 특히 이제 치팅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달 있고, 두 달 만에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미국의 월마트를 만든 월마트 패밀리 파운데이션에서 미국 전역의 K-12 그러니까 초중고 학생들 대상으로 이런 서베이를 했습니다. 특히 약 1000명의 선생님들과 1000명의 학생들을 균형 있게 수집을 했고, 대략 95%의 신뢰를 가지고 오차범위 3.1% 정도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굉장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때가 사실은 2023년 1월이죠. 그러면은 저희가 코로나를 막 벗어나는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챗GPT가 나타난 게 정말 절묘한 시점에 나타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왼쪽 그림 보시면은 선생님의 91%, 학생들의 87%가 우리가 이 암울한 코로나 시대를 벗어나는 중요한 기자재로 이 챗GPT를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데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한 그 서베이 결과로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그 챗GPT를 업무 영역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제 활용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기자재 또는 기전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직업과 연관된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학생들이 자기 장래를 또는 학업에 이런 챗GPT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자기 장래에까지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월마트 파운데이션 6개월 뒤에 똑같은 서베이를 또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좀 더 비율이 늘었어요. 그래서 전체 이제 파인딩이 맨 아래 아더키 파인딩에 위에 두 가지가 또 나왔는데 대략 84%의 선생님들이 이게 정말 우리 수업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임팩트를 주고 있구나 하는 내용을 냈고요. 약 23% 정도 선생님들은 약간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측면을 리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껏해야 치팅 정도에
활용되겠지 하는 이런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많은 선생님들, 학생들, 그다음에 부모들이 이런 챗GPT가 우리 교육 현장에 도입됨으로 있어서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많을 것이다 하고 리포트를 하고 있었고요. 요거는 딱 1년 뒤입니다.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작년 6월에 리포트를 한 이후로 올해 이것도 6월이죠. 올해 7월이군요. 6월에 서베이를 하고 7월에 리포트 했는데 놀라운 거는 기존에는 약 25% 정도의 선생님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특히 이제 챗GPT를 활용할 때 좀 부자연스럽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활용도가 좀 떨어졌었는데 현재 올해 7월 기준으로 보면은 약 80% 정도의 선생님들이 챗GPT를 굉장히 능숙하게 쓰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대체로고 한 90% 정도, 뭐 정확히 90%는 아니지만 대략 90% 가까운 사람들이 이게 교육 현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임팩트를 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리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사실은 작년 6월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이 챗GPT가 특히 학습자들, 그러니까 교육 현장에서 해주지 못하는 부분들을 뭘로 꽂혔냐면은 특히 이제 선생님들이 과중한 업무 또는 소홀한 업무 이것 때문에 학생들의 장래에 대해서 별로 긍정적 그 영향을 주지 못했는데 이 챗GPT가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자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선생님들은 굉장히 AI 변혁적인 잠재력을 높이 사고 있다 이렇게 리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나라도 AI 델타 교과서가 내년 3월에 론칭을 앞두고 있죠. 이제 현재는 이제 제한적으로 영어, 수학 정도를 하고 있지만 2028년까지 전체 교과목에 활용되는 것을 이제 교육부에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 입장에서 보면은 이 디지털 교과서라는 게 우리 정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일환으로서 활용하겠다 이런 빅 픽처를 그리고 있고요. 맨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그 교육부의 출연 연구 기관인 캐리스에서 리포트를 하고 있는 건데 민간의 우수한 기술을 활용해서 정부가 서포팅을 하고 이것을 실제 교육 현장에서 변화를 주도하는 기전으로 쓰겠다 하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은 인공지능 기반의 교육 또는 교육 기자를 도입해서 미리 학습자들한테 충분한 사전 또는 사후 학습 기회를 부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감성적이고 좀 더 창의적인 선생님과 학생들의 소통 이것을 강조하는 학교 현장의 질적 고양을 이루겠다 이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게 서두에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요게 아마 그 챗GPT를 대하는 아마 일반적인 식견이라고 보면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는 유럽에 베이스를 하고 있고 MIT 화이트 페이퍼는 당연히 미국에 베이스를 하고 있겠죠. 보시면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MIT 특히 이제 기술을 보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 챗GPT가 우리가 그 학교 현장에서 거부해야 할 대상이 아니고 캘리브레이션 해서 우리가 도입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챗GPT 정도야 우리가 과거에 뭐 계산기나 그 다음에 심지어 유료 에세이 작성 사이트 또 극복을 했는데 챗GPT 정도쯤이야 이렇게 보는 시각이 우수하고요. 왼쪽에 유네스코 견제를 보면요 굉장히 윤리적인 이슈 그 다음에 사실적인 이슈 학교 현장에서 헐루시네이션, 톡식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경계해야 되는 그런 측면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화이트 페이퍼가 굉장히 대조적인데 왼쪽에 그 보시면은 챗GPT 요게 작년에 나온 데이터입니다. 챗GPT를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수용을 할까 하는 이제 기본 가이드를 제시해 놓고 있는데 굉장히 엄격합니다. 맨 위에 보시면은 그 이 챗GPT가 사실만을 제시해야 되냐? 예, 그러면 쓰지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으로 보면은 챗GPT가 거짓말을 했을 경우에 검증할 전문가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럼 쓰지 말라고. 이런 정도의 굉장히 엄격한 지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그 같은 서구인데도 이렇게 대조적인 화이트 페이퍼가 나온 게 굉장히 흥미롭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은 이 굉장히 그 우리가 얼리어답터적인 특성이 강해서 어쨌든 우리가 내년에 이러한 그 챗GPT에 기반한 교육을 실행하는 것을 당위성으로 여기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핵심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AI 에듀테크를 바라는 관점에서는 현재 챗GPT를 사실은 과거에도 AI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주로 저희가 기존의 책, 그 다음에 인터넷 강의 또는 수업 강의 이런 영상들로부터 데이터를 조금 뽑아내서 우리가 챗GPT라는 거대한 언어 모델 이전에
가벼운 언어 모델이 있었거든요. 이런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보시면은 뭐 응답 QA, 질의응답도 하고 그 다음에 수많은 교육 현장에서 나오는 인터랙션 이것을 저희가 학습하기도 하고 실제로 문제를 푸는 능력들 예를 들면 엑소브레인은 에트리에서 2016년에 전국 그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들이 보이는 장학퀴즈 왕중왕전에서 그 만방으로 우승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2016년인데 별로 쓸모가 없어요. 교육 현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이런 기전들을 전체적으로 집어넣으면서 교육 현장을 끌고 오면서 이제 특히 챗GPT라는 거대 언어 모델에 교류를 하면서 현장에서 쓰이는 이런 사례가 특히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토하는 바로는 일단은 저희가 교육 현장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자료 이것을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제너레티브 AI 또는 거대 언어 모델에 녹여놓고 그 다음에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교과나 비교과적인 일반적인 인터랙션을 저희가 LLM 기반으로 파인 튜닝 또는 인스트럭션 파일링을 해서 LLM에 담고 마지막으로 학습자들에서 보면은 질문에 들어갔을 때 정답을 주고 이 정답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정답이 나왔는지 그 다음에 그 정답이 나온 거를 그 학습자 수준에 맞춰서 요약해 줄 수 있는 이런 메커니즘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나오는 그림이 이러한 컨셉을 전부 녹여놓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실세계에서는 정말 풍부하고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문제를 어떻게 수용할 거냐를 이제 오른쪽에 그 LLM 우리가 알고 있는 챗GPT 또는 뭐 제미나이 이런 것들을 같이 풀어보자 하는 개념이 오른쪽에 녹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왼쪽에 있는 시스템에서 문제를 던져주게 되면은 LLM 쪽에서 유사한 문제를 던져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생성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디지털 교과서를 만들 때도 하나의 문제를 주고서 그 챗GPT 또는 제미나이 같은 데 던져주어서 유사한 문제를 어마어마하게 생성 또는 특정 지문을 주고서 유사한 대화를 생성해줘 하게 되면 그 생성된 대화를 가지고서 저희가 그 약간의 필터링을 거쳐서 파인 튜닝해서 LLM을 활용하는 이런 이제 룹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실제로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 LLM 그러니까 생성 AI를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챗GPT 또는 챗GPT를 아주 작게 만든 뭐 혹시 이제 라마, 미스트랄 이런 걸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 그런 이제 그 우리가 챗GPT는 인터넷에 있는 기자재고 이 인터넷 기자재를 저희가 마음대로 가공해서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SLM이라 해서 S는 이제 스몰 스케일 또는 스몰 뭐 스페시픽 퍼포스 뭐 이런 형태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 작은 단위의 LLM들을 파인 튜닝해서 사용하는 이런 개념들이 현재 교육 현장에서나 그 산업 현장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데이터입니다. 산업 현장이든지 교육 현장이든지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를 어떻게 그 스몰 스케일의 LLM을 파인 튜닝해서 쓸 수 있냐. 이것이 이제 실제 저희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현장에서 보는 LLM은 우리가 그 교육부에서 하는 모토하고 똑같습니다. 하나하나 학생들의 수준 또는 적성, 그 다음에 학업 능력에 맞춰서 초개인화 또는 개인화된 그 튜터링을 지원해 주는 거, 요게 이제 큰 모토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담고 있는 그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그림은 저희가 교육 현장에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위한 SLM을 만들 때 사용하는 그 그림이라고 봐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보시면은 실제 교과별로 예를 들면 국어, 수학, 과학, 영어별로 다 교과별로 그 저희가 이 학습셋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 학습셋을 가지고 학습셋을 그냥 쓰면은 또 위험하니까 학습셋의 질적인 부분을 스크리닝하고 이 스크린 된 걸 가지고서 실제 그 특정 LLM을 파인 튜닝해서 이거는 수학 전용의 LLM이다. 요거는 과학 전용의 LLM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 이렇게 또 바로 쓸 수 있냐? 그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른쪽에 도메인 스페시픽 LLM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수학 전용 LLM이다. 그럼 이 수학 전용 LLM을 또 다른 필터링을 씁니다. 그래도 그 SLM이기 때문에 LLM이기 때문에 헐루시네이션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그 필터링 해줄 수 있는 메커니즘도 필요하고요. 교육부에서 AR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그 삼는 게 뭐냐면은 선행학습을 하지 말합니다. 그러면은 선행학습 기준이 얼마나 엄격하냐 하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영어 교과서를 배웠을 때 레슨 2에 나오는 단어를 학습자는 얘기할 수 있는데 기계가 먼저 뱉어내면 안 됩니다.
이런 정도의 굉장히 엄격한 선행학습 조건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배제할 수 있는 도구들 이런 걸 또 실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뭐 AI 팜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러한 솔루션들의 집합 N개의 솔루션들을 적절하게 결합을 해서 실제 교육 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디지털 교과서 또는 AI 에듀텍을 위한 LM이 나왔으면은 또 처음에 만들었다고 계속 형상이 바뀌어 나가거든요. 새로운 데이터도 계속 누적되고 그때 대응하는 메커니즘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가 계속 누적되고 형상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중간에 뭐 커리큘럼이 바뀐다든지 뭐 심지어는 학교에서 나가는 공지문, 뭐 학부모 통지문 이런 것들도 전부 활용을 해서 LLM에 녹여 넣어서 적절하게 교과 비교과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짧게 끝내는 생각이 들보다 시간이 빨리 가네요. 요거는 저희가 그 AI 기반 교육 연구센터에서 만든 챗봇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상당히 잘 지었어요. 샘에게 물어봐 해서 줄여서 샘물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오른쪽 보시면은 국영수사과 5개 과목을 집중적으로 데이터를 저희가 수집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교수님들, 그 다음에 연구원분들, 그 다음에 그 대학원생들분들 굉장히 정성스럽게 학습자들이 질문하면은 답을 달아주고 하는 과정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딱 집중적으로, 직관적으로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LLM을 파인 튜닝하는 중요한 학습대로 쓸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학습대, 양질의 학습대가 들어가야지만이 LLM이 학습, 그 교육 현장에 잘 맞게 튜닝이 되거든요. 어쨌든 보시면은 뭐 RNA랑 DNA랑 뭐가 달라? 딱 그러면 이게 선생님이 다른 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답이 하나하나가 전부 모여서 양질의 LLM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교육 현장에서 나오는 데이터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면 이 제한적인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그 거대한 그 LLM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되게 만들 거냐. 이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또는 인스트럭션 관련의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업체들 또는 엔지니어들마다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들이 있어서 기술이 발전돼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것은 디지털 교과서가 나오기 전에 현재 교육부에서 인공지능 팽톡이라는 서비스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20만 누적 사용자를 가지고 있고 요 경우는 디지털 교과서 이전에 가장 성공적인 AI 기반의 교육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이제 영어기 때 영어 말하기 학습 시스템인데요. 이 안에 들어가면 기본적인 학습 액티비티 상당히 많습니다. 학습 활동을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이런 펭수라는 캐릭터를 이용을 해서 펭수하고 나하고 대화를 해나가면서 영어 말하기 확산은 이런 메커니즘도 개발이 돼서 현재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디지털 교과서는 아직 오픈을 하면 안 돼서 좀 제약적으로 제가 오픈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캐리스에서 디지털 교과서 프로토 나와 있고 현재 보시면은 약 21개 교과서 발행사에서 146개 정도의 디지털 교과서를 검인적으로 시청해 놓고 있고 내년 3월에 서비스 예정이 있습니다. 요거에 부가적으로 각 지방 교육청마다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에 자라나 톡이라는 서비스인데 이 자라나 톡 서비스가 영어 말하기 서비스입니다. 아까 AIDT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제한된 콘텐츠를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재미있고 챌린징한 타스크를 다루는 거, 챌린징한 학습 활동을 다루기 위해서 이와 같이 교육청마다 조금 다른 기자재를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그 애틀에서 저희하고 같이 만든 건데 보시면은 특정 지문이 주어지고 나게 되면 여기서 읽기, 말하기, 듣기, 쓰기를 총합적으로 공부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AI 기반의 교육 도구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실제로 보시면은 이런 지문이 줬을 때 기계하고 즉 인공지능과 나가고 대화식으로 뭔가를 문제를 풀어 나가고 뭐 기계가 당연히 번역도 할 수 있고 발음 평가될 수도 있고 다양한 학습 액티비티를 끌어 나갈 수 있는 통합적인 도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저희가 그 수학에 튜터링 해주는 메커니즘입니다. 저희가 다행히도 이번 CEC에 혁신상을 받게 됐는데 요 메커니즘이 굉장히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그 챗GPT를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의 사슬, 사고의 사슬이라는 메커니즘이 있죠. 그 사고의 사슬을 이용해서 학습자들이 그 서술형 문제가 줬을 때 문제를 풀다가 못 푸는 경우 또는 첫 번째 다 푸는 경우 아예 개념조차 이해 못하는 친구들 이런 것들 일반적으로 다 커버해 주면서 튜터링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메커니즘을 가질 수 있는 게 이런 내용이고요. 요게 그런 내용입니다. 학생이 틀린 답변을 할 때, 힌트를 요구할 때, 처음부터 모른다고 할 때, 한 번에 다 풀 때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대응해서
튜터링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메커니즘이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의 필수적인 기전으로 워킹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것은 저희가 강의 현장 또는 수업 현장에서 많이 다룰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그 아까 이제 장학 퀴즈 같은 시스템 보면 지문이 굉장히 길거든요. 이런 지문이 들어왔을 때 기계가 해독을 해서 정답을 던져주고, 이 정답이 어느 교과서에서 나왔다, 그 다음에 교과 나왔는데 요약까지 해주는 이런 프레임워크가 이 메커니즘입니다. 이것도 이제 내년부터 저희가 교육 현장에 도입되기로 돼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자발적 결사체의 종류는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기계가 이런 식으로 관련된 강의 자료를 자동으로 긁어서 보여주고 요약까지 해주는, 한 문자를 요약해 주는 이런 메커니즘도 내년부터 교육 현장에서 선보일 수 있는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짧은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